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팔란티어의 실적 및 재무 분석 영상에 이어 테슬라의 2021년도 1분기 실적과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성과 재무제표에 대해 재미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으니 중간중간에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적 업데이트와 재무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보조지표를 통한 간단한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업 자체의 정밀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올린 테슬라 기업 분석 영상을 꼭 같이 봐주시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최소한의 재무제표는 꼭 알아두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릴게요. 재무 분석에 앞서 기업이 발표한 실적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표는 테슬라의 2020년 1분기부터 21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매출 및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자동차 관련 매출이 전체 테슬라 매출의 85에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기타 에너지 저장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죠. 핵심 사업부인 자동차의 매출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75%가량 상승한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부분에는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매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의 매출 또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6.8%에서 5.8%로 줄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사실 테슬라의 수익률 상승에 큰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다른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로 바꾸며 향후 이 부분의 매출은 이제 조금씩 이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은 26.5%를 기록하는 등 훌륭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매출 총이익률은 25%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뒷장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품 원가들만을 포함한 것으로 제품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비, 그리고 판매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빼준 것이 영업이익률이고요. 자, 그럼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 매출 총이익률은 26%였는데 기타 사업부를 다 합친 테슬라의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21.3%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영업비용까지도 빼준 이제 영업이익률은 5.7%를 기록하였어요. 전년도의 동기간 이제 4.7%에 비해서 1%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 이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이제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 총이익률인데, 보시다시피 포드는 8.1%, GM은 13.5%, 그리고 도요타와 혼다는 여기 17%와 20%를 기록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매출 총이익률이 21.2%이지만 여기에는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부분들이 이제 합쳐진 수익률이니, 만약에 자동차 사업부만 고려시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은 26.5%로 기존 메이저 자동차들의 이제 회사들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놀라운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GM과 포드에 비해서는 각각 2배와 3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재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과 같은 수익으로 인해 조금 더 수익성이 약간 뻥튀기 돼 보이는 영향도 있지만, 탄소 배출권이 전체 매출의 5.8%가량 수준임을 볼 때 어찌됐든 이게 수익성이 좋은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공시자료에는 이 테슬라의 수익성 개선에 대해 최근에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생산 원가가 크게 낮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럼 테슬라의 수익성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도 봐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테슬라의 직원 보상 비율은 전체 매출 대비 5.9%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 직원 보상비는 실제 현금 흐름에는 상관이 없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이 직원 보상비를 그냥 만약에 제외 시 실질적인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약 11.6%로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임을 감안했을 때 이 수익성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제품 모델들의 생산량과 이제 딜리버리량을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생산에 큰 차질이 있었음에도 훌륭한 생산량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2021년 1분기 기준 이제 모델 3와 Y의 경우
네, 이제 전년도 동분기 대비 생산량이 107%, 즉 이제 두 배가 넘는 생산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 재고의 이 days of supply인데 재고에서 딜리버리까지 가는 기간이 전년도 25일에서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제는 8일대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생산을 하고 재고가 빨리빨리 팔린다는 뜻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8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게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공시자료에서 밝힌 테슬라의 공장과 차량 모델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이제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를 포함하여 두 개의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베를린과 텍사스에 이제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 베를린과 텍사스 모두 모델 Y를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텍사스는 이제 테슬라의 다음 제품인 이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준비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차세대 제품인 이 세미와 로드스터도 개발 중인 제품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재밌네요. 특이점은 2021년 1분기 새로운 이제 공시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새로운 버전의 모델 S와 X에 공장 장비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제 초기 생산 테스트 단계를 끝마쳤다고 하는데 2021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새로운 버전의 S와 X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이 표는 또 이제 테슬라 전체 매출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여줍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매출의 46%가량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은 15%였지만 올해 들어 중국의 매출이 3배가량 이제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의 29%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중국 친화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중국 시장 때문이기도 해요. 테슬라한테 보면 이게 미래 먹거리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만약에 이런 성장 속도라면 올해 하반기 혹은 뭐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뭐 미국 시장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보다 이 그림이 정말 테슬라의 최근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요. 일단 앞에 거부터 보면은 2018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딜리버리된 차량의 숫자를 볼 수 있는데요.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2018년 이게 3분기부터 여기서부터 파란색을 보시면 3분기부터 이제 테슬라는 이미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양전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현금 흐름의 개선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 해서 이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순이익과는 별개로 영업을 통해 이렇게 많은 현금을 창출한다는 점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에요. 저도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오른쪽 표를 또 보시면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넷 인컴, 그러니까 파란색이 또 넷 인컴이에요. 즉 이제 순이익은 2020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익 폭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이 에비타, 빨간색이 에비타인데요. 에비타의 경우는 이제 2020년 2분기부터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죠. 다음은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볼게요.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매출이 향후 5년간 지금까지 이제 상승한 폭보다 더 큰 매출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 기준에는 1,300억 불, 즉 약 15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만 이게 즉 100억 불, 그러니까 막 11조 원 정도로 이제 순이익을 생각하는 등 이 성장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여 향후 EPS 또한 뭐 평균 이제 9.7불 정도 수준으로 기대되며 최저치와 최대치는 각각 5.8에서 뭐 13.3불 정도로까지도 예상이 돼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테슬라의 장투 중이신 주주님들에게 뭐 믿음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음은 테슬라의 지분 구조입니다. 참 지분 구조가 정말 재밌어요. 보시면은 테슬라는 이제 명실상부 탄탄한 우량주로서 변신 중인 것 같아요. 보시면 CEO인 이제 일론 머스크가 1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이제 여전히 대주주이고요. 그 아래로는 글로벌 3대 대장인 3대 이제 대장격인 이제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 뭐 블랙락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까지 이렇게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이 캐피털 그룹의 이제 자회사죠. 이 캐피털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4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뭐 시타델까지 포함해서 정말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2에서부터 6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지분을 뭐 기관들까지만 위에 있는 것만 다 합쳐도 약 20% 정도가 돼요. 사실 이거는 테슬라가 S&P에 편입되면서 예정된 변화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이런 큰 기관들의 이제 보유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아 봅니다. 이 기관 플러스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지분만 다 합쳐도 약 37% 거의 40% 정도가 돼요. 뭐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차대조표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특이한 점이 별로 없었기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테슬라의 현금성 자산이 11%가량 하락하였는데 달러로 보면 약 22억 불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뭐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에는 큰 변화가 없이 전년 대비와 이제 비슷한 수준을 보았는데요. 참고로 매출이 전년 대비 75%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 즉 외상 비용과 재고 자산이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현금이 빨리빨리 회전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니까요.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크게 줄며 테슬라의 유동 자산은 전년 대비 7.5%가량 줄었습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건물 등 유형 자산은 8% 증가한 138억 불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건설 중인 두 개의 기가팩토리에 의한 증가이죠.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었던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 자산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2021년 3월 30일 기준 약 13억 불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네요. 부채 항목을 보시면 매출 채권에는 이제 큰 변동이 없었지만 매입 채무에는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다시 한번 이것은 현금 흐름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좋아진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은 빨리 받고 줘야 할 돈은 천천히 주는 거니까요. 또 여기 뭐 커스터머 디파짓으로 손님의 선수금 예치금이 살짝 줄었는데요. 이것은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에서 설명한 손님의 이제 선수금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전에는 테슬라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손님들이 차량을 받기 위해 선수금을 내고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전만큼 오래 기다리지 않으니 뭐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 부채는 전년 대비 4% 증가였지만 유동 비율은 166%로 단기적 부도 걱정은 이제 거의 없어 보여요. 1년 동안 현금화될 자산이 내야 할 부채보다 1.6배 정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참고로 이 디지털 어셋과 관련된 이제 공시 자료를 내용 한번 볼게요. 잠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는 지난 분기 약 15억 불 가량의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랑은 정말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요. 그래도 아직은 비트코인만 허용하는데 뭐 혹시 모르죠. 나중에는 진짜 뭐 도지코인도 받아들일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앞서 설명한 이제 건물 등의 유형 자산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계 장비와 리스 그리고 땅과 건물에 대한 가치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컨스트럭션 인 프로그레스, 즉 건설 진행 중인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는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와 관련된 것인데 공시 자료를 보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이 완료되는 대로 각각 적합한 다른 자산 계정으로 분리될 예정이고 자산으로서 사용이 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감가상각이 시작되면 그만큼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갑자기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실제 현금 흐름과는 상관없는 비용으로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공시자료에는 그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진행 중인 파나소닉과의 파트너십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파나소닉은 여기서 테슬라를 위해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의 계약 관계로 파나소닉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이미 협상된 가격에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파나소닉의 제품 생산이 시작되는 순간 파나소닉의 생산 설비들을 리스한 어셋으로 테슬라 자산에 편입할 거라고 하니 이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파나소닉의 생산 장비들을 테슬라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파나소닉의 설비들의 감가상각 또한 테슬라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 비용이 좀 높아져도 이제 놀라지 마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감가상각은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에비타와 현금 흐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표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뭐 수익성이 좀 낮아져도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죠. 영업과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테슬라의 부채 현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3월 기준 18억 불의 단기 부채가 있었고 90억 불의 장기 부채가 있었습니다. 총 100억 불이 합치면 100억 불이 넘는 이제 부채인데요. 테슬라의 자산이 530억 불인 것을 볼 때 부채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도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자율인데 뭐 이자율을 보면은 생각보다 낮아서 뭐 불리한 조건에서에 의한 계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금융권에서 볼 때 뭐 현재 어느 정도의 신용 등급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장기 부채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이 2025년 만기 노트는 뭐 5.3%로 현재 좀 이자율에 비해서는 좀 다소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뭐 전년도 대비 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 계산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테슬라의 매출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큰 성장률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는 총 3개의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든 수익이 자동차 쪽에서만 나오고 나머지 에너지와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은 그래도 에너지 관련 사업 부분은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성은 좋지 않아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 대비 68%가 이제 증가는 했지만 이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워낙 적어서 아직 이제 갈 길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이 이렇게 하드캐리 하는 걸 보니까 참 이제 보기 좋죠. 이 수익률은 이제 앞에서 이미 언급을 다 했으니 넘어가고 영업비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 테슬라에는 재무제표를 보면 더 이상 뭐 유망주 혹은 단순한 성장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보든 뭐 이렇게 비용 구조이든 뭐 참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인상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전년도 대비 큰 차이가 없어 이렇게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약 6%가량이고 판매관리비는 10% 수준으로 전체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매출 대비 이제 16%가량밖에 되지 않아요. 매출에 비해 생각보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재무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기타 부채를 갚고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 또한 이제 크게 감소하는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작년에는 매출 대비 이자 비용이 3%가량이었는데 올해는 이제는 이제 뭐 0.9%로 굉장히 미미한 이자 비용만 내고 있어요. 순이익률은 과거 1.3%에서 4.5%로 3배가량 증가했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테슬라 현금 흐름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먼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 언제나 그렇듯 순이익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감가상각과 직원 보상금을 더해주는 모습이죠. 다른 특이점은 없었으니 이 디지털 뭐 어셋으로부터 현금이 약 1억 불가량 이제 나간 것이 포착되었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이렇게 미세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전년 대비 재고자산에서 8억 불 그리고 매입 채무에서 약 8억 불, 그러니까 토탈 16억 불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매입 채무에 의한 현금 흐름 상승은 사실 퀄리티가 있는 현금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이익과 감가상각 그리고 이 직원 보상의 한만해도 17억 불이 넘은 것을 볼 때 테슬라는 이제 뭐 영업 활동에 의해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시면 전년도 이맘때에는 테슬라는 영업 활동에 의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다른 회사로 변신된 거죠. 또 이제 투자 활동을 보시면 공장 개설로 인해 13억 불의 이렇게 이제 현금을 썼고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 구매로 15억 불의 현금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보면 작년 이맘때에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23억 불을 조달한 게 보이죠. 근데 올해는 이게 그런 유상증자는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또 전환사채와 이제 전환사채 등의 발행과 페이다운과 같은 이렇게 활발한 재무 활동 또한 보여지고요. 종합적으로 2021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1억 불의 현금이 이제 감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177억 불, 즉 이제 19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등 현금은 이제 빵빵히 보여요. 이제 뭐 유상증자는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간단한 보조 지표를 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간 5월 7일 기준 테슬라의 종가는 672불이었으며 이는 최고점이었던 900불 기준 약 25%가량 하락된 이제 수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를 보면 밴드 바닥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RSI를 보시면 뭐 45 수준으로 이제 뭐 이렇게 비교적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져요.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살짝 추세가 꺾인 모습이 보이죠. 상승 구간으로 이제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게 필요해 보여요. 볼륨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현재 테슬라의 PSR은 18배 수준으로 이제 뭐 과거 이제 30배 수준까지 갔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한 이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죠. 하지만 시킹알파에서의 예상을 보면 테슬라는 2021년 56%가 증가한 493억 불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에는 667억 불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PSR은 지금의 18배 수준에서 최대 이제 9.7배 수준까지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보통 PSR의 경우는 이제 선행지수로서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향후 있을 매출에 더 비중을 주니 선행지수로서의 PSR을 본다면 그렇게 심하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 저점과 고점 예상의 이제 평차가 큰 편인데 최고점이 이제 만약에 870억 불의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 PSR은 거의 5대로도 떨어질 수 있어 보여요. 하지만 매출에 대비 순이익은 여전히 낮기에 2022년이 되어도 PER은 이제 여전히 100배가 넘는 등 여전히 테슬라는 실적 대비,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 대비해서는 이제 기대치가 여전히 큰 주식임에는 틀림없어 보여요. 뭐 테슬라는 PSR이나 PER이나 뭐 이런 수치보다는 뭐 PDR이라고 하죠. 어찌됐든 여전히 전 세계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또한 중국 관계와 같은 이제 거시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7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음 어닝 결과 후 다시 영상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